에 이끌 수 있도록 방향을 안내해 줄 강사님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제 동생이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막내이다 보니까 그 어떤 관계십에서 그냥 가족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정신사고, 정신상태, 그다음에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은 몰랐는데 네트워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이기 이전에 그와 내가 함께 가문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그 똘똘하고 총명한지는 이 네트워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책을 읽지만 책을 읽어서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요약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전달력이 있는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어, 저보다 더 훌륭한 인적 자원이다라는 것들을 늘 저도 이제 그 후원하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장님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강선희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희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큐텐 아이비오 강사입니다. 네. 월요일 저녁, 다들 그래도 시원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아, 이제 저녁이라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전화가 오고, 네, 좀 어수선한 와중에, 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도구를 만나게 되면서 제가 정말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시스템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나를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우리 강현수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전현무 사장님 매일 이게 아침 저녁으로 네 해주신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사장님께 다시 또 감사 인사드리고 저도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6남매 중에 다섯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막내가 남동생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가장 인생의 큰 고난이라고 느꼈었던 게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스스로 제가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저한테 가장 큰 위기로 다가왔었던 이제 저한테 큰 위기였고, 세상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게 결혼하고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래도 딸 중에 막내이다 보니까 모든 걸 저희 언니들이 선택을 도와줬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에 제가 그렇게 많이 힘들어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그랬지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 사업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또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되면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누군가 봤을 때는 비난과 편견 이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갈 수 있다라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되었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도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저에게 일단은 선택의 기회를 주신 분이 아까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신 강현수 대표님이셨고요. 소개해 주셨을 때 전 그냥 소개를 받았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품은 좋아서 제가 먹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자가 면역의 갑상선 항진증 저도 이제 너무 깜짝 놀랐었던 게 제가 20대 때부터 뇌졸중을 앓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오른쪽이 마비가 되고 그냥 걸어가다가 주저앉고 이제 그 초점이 맞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당신은 곧 죽습니다. 아니면 겉으로 뭔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었고 그냥 나는 우울증이 심하구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와중에 제가 어쩌자고 또
딸을 셋이나 낳았더라고요. 이 우울증 있는 엄마가 딸을 낳아서 키우려니, 딸들을 낳아서 키우려니, 이 자녀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기라는 힘들었었고요. 근데 강혁 대표님이 저에게 이제 주셨던 책 중에,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에 이 네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유일하게 군대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공짜로 아니면은 사업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데 공짜로 내가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을 모두 배워갈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과 군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전달받았을 때는 30대 초반이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대에 갈 수 없는 이제 몸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서 군대는 안 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선택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무너져 갔었던 신체적인 건강을 되찾게 되었어요. 오늘도 또 이제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은행에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10년 전에 일했었던 회사 이제 언니들 둘이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못 알아봤는데 저를 딱 알아보면서 저의 이제 목에 아직까지 이제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와 너는 뭐 이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 그거 하나만 아직 안 좋아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도구를 선택을 했는데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저를 이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걸 보면서 제가 지금은 그래도 신체적으로 몸에 보이는 거는 완전히 건강해졌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감사한 하루를 이제 보내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렸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지금 40대 친구들을 이제 몇 분 만난 분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얼마 전에 혹시 보셨나요? 이경규? 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났었던 그 40대 친구들은 우울증 약, 공황장애 약을 먹으면서 다 운전을 하는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네. 심지어 유치원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도 네, 정신과 약을 드시면서 운전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차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운전해 주겠거니 하고 이제 보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큰아이를 낳고 우울증이 심각했었던 게, 음,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이를 어떻게 20년 동안 완벽하게 키우지? 이 생각에 저를 사로잡히면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이제 중압감이 오기 시작하면서 회피 본능으로 저는 우울증이 심각하게 오면서 일도 할 수 없는 이제 지경까지 가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알았다면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오늘 밤을 즐겨보자, 불금을 즐겨보자, 이게 아니라,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봤더라면, 우리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기 전에 했었던 얘기가 자기가 그 많은 책을 읽었지만 가장 후회가 되는 건 건강에 관련된 책을 읽지 않았던 걸 가장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책 한 권이라도 한번 읽어볼 걸. 그러면 이런 문구를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한 내가 되고 건강한 아이들로 키웠을 거라는 이제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뭐냐면 관계, 지식 등 인생의 모든 결과물은 어디에서 나온대요? 네, 복리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복리는 매우 강력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7대 불가사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장기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과 장기적 게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 보면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네, 그리고 무슨 뭐 코인 그리고 뭐 사채 뭐 이런 곳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 안타까운 거는 저와 같이 7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던 친구가 그때는 이 일이 힘들다, 돈이 빨리 안 된다라고 해서 돈을 빨리 쫓아갔던 그 친구가 지금은 제비한테 잘못 걸려서 네. 제가 이제 하다 코인, 주식, 뭐 이런 뭐 비트코인,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걸 다 들어봤지만 와 제비할테 걸려서
빚이 4억이 되셨더라고요. 그때 여기에서 그 친구를 조금 더 제가 꽉 잡고, 여기에서 이 복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이제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너무 많은 빚을 지었기 때문에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심지어 이혼까지 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장기적 안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장기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모여서, 이제, 저도 이제, 어, 그, 신규들을 한두 번 초대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인큐텐에 오면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여기 있는 분들은 장기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잠시만요. 네, 네. 이게 지금 장기적 안목을 가지지 못한 남의 편이 네, 이제 회식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집안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로봇의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위협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회계 쪽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이제 만나면 모두 그 얘기를 해요. 회계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직업에 제일 먼저 속하기는 하지만 회계사라는 직업보다 회계사 밑에 있는 직원들이 더 빨리 없어질 거라는 거를 그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지만 다른 거를 내가 지금 배울 의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맞아. 그 일이 5년 뒤, 10년 뒤에는 없어질 거 나도 다 알아. 그리고 회계사라는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게 조금 더 오래 가겠지만 우리 일자리는 더 빨리 없어질 거라는 것도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대요. 그러나 무엇이 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이제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도 이제 50이 넘으면 일자리를 찾기는 또 다른 일자리를 대안을 찾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저도 이제 유사해서 같이 사업을 하셨던 분을 이제 만나고 왔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게 빠르게 돈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하셨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때 지금 자기한테 가장 좋았었던 거는,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었던 그때가 가장 좋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자기도 다시 그 자리에 이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생기진 않더라고요. 50대를 받아주는 곳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물론 새로운 일자리는 당연히 생겨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기량과 교육 수준이 낮은 중년의 일자리가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 인근에 수백만 개 새로 생겨날 것인가? 이다라는 거죠.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 중 전문 기술이 없는 사람에게도 맞는 일이 있다면 그나마 네, 요양보호사일 것이다. 저도 이제 그치 친구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사회복지 쪽에서는 돈 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어차피 그거는 그냥 사회복지, 내가 봉사하는 의미로 가지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벌 수 없어라고 얘기를 이제 제 친구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요양보호사는 아니지만 네,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요양보호사도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처럼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데 우리 여기 이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한 네,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발 하라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네, 무용계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용계급, 쓸모없는 계급이라고 얘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쓸모없는 계급이 되기 전에 이곳에서 내가 또 다른 기술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네, 이렇게 저녁 9시에 누구는 잠을 자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여기에서는
끊임없는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 모이신 거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공한 실리콘밸리의 철학자 나발 라비칸트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부와 행복의 원칙 중에서 부와 행복을 모두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 사람인데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빈민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빈민가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도서관이었대요. 그리고 10대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배웠던 게 이 독서와 판매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판매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자기한테 어떤 무언가를 주어줘도 판매하는 기술, 내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이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이 책에도 부와 행복의 원칙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워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재물도 하물며 재화에도 이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재물의 재자는 조개패와 제주제자가 붙었대요. 그리고 재화의 화에는 조개패와 변화할 화가 붙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 화식열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죄식열전이 아니라 화식열전일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재능보다는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돈을 벌 수 있는, 네, 최고의 이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읽어야 돼요? 네, 자본주의 1.0과 자본주의 2.0, 자본주의 3.0.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저희 이제 큰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중고로도 그 아이는 지금 서로 사고 팔면서 돈도 벌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보다 2살 어린 이제 공무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가만두네요. 네, 가만두네요. 이런 거를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가르쳐야지 자본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나중에 제 등에 빨대를 꼽는 아이들로밖에 자라지 않겠죠. 예, 제가 빨대를 꼽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이미 1.0, 2.0을 넘어서 3.0은 1992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게? 네, 인터넷이. 그래서 이렇게 지적 자본이 풍부한 똑똑한 컴퓨터 전문가들은 인터넷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100만 명 중 한 명꼴에 지나지 않는데요. 우리처럼 평범한 보통 사람에게는 부를 축적할 길이 없는 것일까요? 네, 그 해답은 어디에 있대요? 네, 컨택 자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컨택 자본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컨택 자본이라는 책은 지금 품절이 돼서 이 조그만 책 한 권이 2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중국 가격이. 그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해 준 책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차가운 하이테크 인터넷 규칙을 빠른 속도로 제정해야 하는 세상이지만 사람들은 따뜻한 하이터치 컨택을 원한대요. 실제로 하이테크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은 하이터치 경험과 만남이라는 거죠. 따라서 컨택 자본은 미래의 지적 자본, 금융 자본, 그 밖에 다른 어떤 자본보다 더 각광받는 자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교육을 배운다라는 거는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이 다들 미래에 백만장자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다. 누가? 네,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네, 그걸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컨택 자본에서 어떤 부분을 하이터치 해줄 거냐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될까를 봤더니, 경제의 이제 점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이 앞으로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먹여 살릴 자산은 건강이라는 거죠. 그것이 주요 화두가 될 것이며, 미국에서는 이미 85에서 90% 가량의 의료 활동이 민간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책에서도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따라갈까요? 따라가지 않을까요? 이걸 보시면 당연히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뭐 골드러시 했지만 지금 앞으로의 골드러시, 아까 건강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보세요. 저도 김영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줄 때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 의사 수가 몇 위예요? 33위. 네. 2.3명이래요. 병상 수는 네.
엄청 많죠. 저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누가 사고가 났을 때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병원에 병상이 남아도는데 병상은 그래도 있는데 계속 로테이션이 되는데 왜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저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의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꼼짝없이 이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그게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을 미리미리 챙겨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쵸? 그래서 건강 관련 프로모슈머 일을 하는 우리가 지금은 제대로 된 다음 골드러시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그것과 맞는 회사인지 보셔야 되잖아요. 인큐텐이라는 회사는 어, 신념이 있는 회사예요. 저도 얼마 전에, 정말 제가,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10년 단위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10년 단위의 본인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카카오톡에 주식 모으기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1,000원씩 모으기. 그래서 1,000원씩 모으기를 했는데, 와, 한 달 만에 수익률이 3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원 모으기를 하지 말고 10만 원 모으기를 할 걸. 제가 이제 그때 후회를 했는데 저희 회사도 이렇게 신념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생긴 지 30년이 넘었거든요. 30년이 너무 넘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세계 1위에 2위, 1위 이렇게 올라가는 회사처럼 저희도 이렇게 신념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누가 봐도 더 큰 회사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면 사업자를 위해 소비자를 연구한대요. 그쵸?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맞는 우리가 사업자가 일하기 쉬운 그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그리고 특화된 제품을 만들어 내줄 수 있는 이제 사명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10분의 쇼더 플랜을 통해서 10,000명의 백만장자를 만들고, 그리고 10년 안에 10조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10년. 이렇게 10년 단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신년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우수한 연구 기반도 뒷받침돼주고 있다. 팜젠 사이언스와 기술 개발의 원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제품도 마케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양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디오를 볼 수 있는 것도 에디슨이 만들었지만 이거를 번지가 제대로 마케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더 늦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유통에 그래도 아시아 1위, 전 세계 11위의 마케팅 전문가인 우리 박진희 의장님이 맡아서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에 이제 그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안에서 어떤 거를 핵심 동력으로 가지고 갈 거냐. 그리고 바로 아까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 관련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먹는 걸로만 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바르고 쓰는 것도 우리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천연화 코스메티컬 그리고 이거를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가 유통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까지 같이 세 가지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품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그래도 요즘 핫한 책들, 건강 관련 책들이잖아요. 우리 스티브 잡스도 보지 않았다는 건강 관련 책을 보면은 암을 이기는 면역요법이라는 책에서도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율신경계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번에 우리 세미나에서도 우리 리더 사장님이 엑스포뮬러를 이제 체험사례를 얘기하실 때 자율신경계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율신경계 이상은 나는 몸으로 느끼지만 내가 어떤 질병을 딱 정의할 수 없는, 이제, 자야 될 때 못 자고, 계속해서 교감신경계만, 이제 자동차를 예로 들으면,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는데, 브레이크는 고장난 상태에서 엑셀만 밟아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나겠죠. 우리 몸도 이렇게 사고가 난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UCLA 의대 교수이자 의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현직 의사세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의대에서 가르친 대로 살던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야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책에서도 보면은 이분의 아버님도, 네, 이렇게 병원에서 엄마가 또 이분의 어머님이 또 영양학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적으로 가르친 대로 교과에서 가르친 대로 남편을 케어했는데 남편이 심혈관 질환으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이것과 똑같이 아들도 그렇게 키웠지만 아들도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르친 대로 살았더니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깨달았대요.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 현대의학이. 네, 뭐가 거짓말이래요? 칼로리 거짓말. 예, 당뇨병, 인슐린 치료가 최선이다라는 거짓말. 그리고 심장병 거짓말. 이 거짓말들을 내가 그냥 밖에서만 들으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전혀 없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세세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고요. 심지어 공부를 하고 나서도 내가 어느 순간 듣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학습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자율신경계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뇌와 장기를 이어주는 네, 허브거든요. 이 허브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사고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균형이 깨트리는 흐름을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대부분 우리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질을 섭취하고 있어요. 당질을 섭취한다라고 나는 당질을 먹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나는 정말 건강한 한식 밥상을 먹고 있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조미료 네, 조미료들이 다 당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당질을 섭취하면서 혈당치가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치가 내려가는데 이때 혈당치가 내려가면서 남는 것들이 있으면 이게 지방으로 합성이 되는 거거든요. 지방으로 합성이 되면 여기 있는 분들 나는 합성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네, 있으실까요? 없거든요. 뱃살이 조금이라도 잡히거나 네, 허벅지살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신 분들은 이미 인슐린 저항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이렇게 혈당치가 지나치게 내려가면 위험하므로 뇌내 호르몬이 혈당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하게 뇌내 호르몬이 분비되어 자율신경의 기능이 깨지게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어떻게 고친대요? 네, 일본에서는 분자교정요법이라고 해서 식사와 영양보충제를 이용해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 우울증이나 자율신경기능, 부종수소, 공황장애 같은 심신의 불안정을 개선하는 치료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뭐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 건강을 위한 5 스텝을 얘기하고 있죠. 좋은 물을 먹고 운동을 하고 디톡스를 하고 기초 영양, 타켓 영양은 내가 먹었을 때 정말 최적의 건강 상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쌓이고 있는 우리 염증이죠.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 SOD라는 이제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요. SOD는 지속 그 1차 항산화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1차 항산화제와 2차 항산화제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나는 건강을 위해서 그 식탁 위에 뭐 대부분 보니까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의 건강식품은 다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먹는 이유는 먹는 지금 제품들은 2차 항산화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반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흡수되어서 소멸이 된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2차 항산화제는 단지 세포의 손상을 늦추고 포화 상태가 될 뿐이고, 산화방지제 1분자는 활성산소 1분자를 제거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그런데 1차 항산화제 같은 경우는 세포의 손상과 촉매작용을 막아주고 이제 항산화 효소의 분자는 초당 수백만 개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먹고 있잖아요. 글루타치온, 그리고 코큐텐, 비타민 A, C, 미네랄, 단백질 이렇게 하나하나 영양소를 드시고 계시는데 이거는 어떻대요? 하나를 먹으면 네, 활성산소 1분자만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1차 항산화제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이 1차 항산화제 SOD가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는가를 봤더니 강황의 커큐민, 녹차의 폴리페놀, 그리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그리고 밀크시슬의 실리마린 성분에 가장 많이 이 SOD 효소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분들은 천연 형태로 섭취해도 좋지만 원하는 충분한 결과를 얻으려면 고농축 유효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건강 다이제스트라는 신문에도 나와 있죠. 어떻게 먹으래요? 천연 형태로 먹어도 좋지만 고농축 유유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첫 번째 있는 커큐민이죠. 커큐민은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그 컨벤션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열심히 사진을 찍으시면서 집에 가셔서 무얼 하셨냐면 울금을 심으셨어요. 네, 울금에는 네, 커큐민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대요. 우리 이우송 박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죠. 어쨌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농작물을, 우리나라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진도의 울금을 사용을 해봤지만, 진도의 울금에는 커큐민 성분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이 커큐민 성분을 가장 많이 먹는 인도를 봤더니, 네, 뭐가 없대요? 네, 치매, 관절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커큐민 성분이 하는 일이 정말 요즘에 보면, 건강 관련 뉴스 이제 보시면 다들 아침에 이거 한 잔이면 염증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이 노란 가루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비결이 뭘까 봤더니 첫 번째는 중금속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알츠하이머, 암, 우울증, 관절염 등을 없애준대요. 그리고 효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불필요한 효소가 독성을 일으켜서 질병을 유발하는 것을 예방을 해주고 활성산소를 잡아주면서 항산화 역할을 해주는 이 세 가지 역할을 커큐민 하나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파이토케미컬 성분, 뭐, 야채도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파이토케미컬 성분 중에 우리 이유송 박사님이 커큐민을 선택한 건 이 세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있는 게 커큐민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닥터큐민 오리진.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치명적인 단점이 뭐예요? 체내 흡수율이 1% 미만이고 몸에 들어오면 너무 빨리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17년 동안 연구를 하신 거죠. 네. 흡수율은 높이고 지속성은 길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텐큐민 S 플러스는 우리 스테비올 배당체를 활용하였고, 텐큐민 G 플러스는 감초 사포닌을 활용하였는데 저희 인큐텐에 있는 우리 이 윈트 제품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간 제품도 있고, 이제 S 플러스가 들어간 제품도 있고, G 플러스가 들어간 제품이 있는데, 이게 적절하게 내 몸에 맞는 거를 이제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조세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엄마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20호 먹었을 때와 하루에 20호 먹었을 때와 한 박스를 먹었을 때 차이가 정말 컸대요. 이 1600배가 늘어나는 이거를 어떤 걸로 표현을 했냐면 우리 혈액 수치를 가지고 이 농도를 표현을 해주는데 이걸 보면서 와, 이 그냥 그래프가 그냥 나온 그래프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거를 난 건강하다라고 하면 하루에 뭐 한 포씩만 먹어도 되지만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솔직히 더 많잖아요. 와, 저도 제가 갑상선 항진증이었을 때 가장 불편했었던 게 이 흰자가 붓는 거예요. 흰자 혹시 넘쳐 보셨어요? 눈동자로? 눈도 안 감겨요. 정말 미칠 지경이거든요. 나는 눈을 막 비벼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 이게 흰자가 이렇게 밀려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올해 또 처음으로 오늘 이제 어제 쇼핑을 간다고 해서 이제 옷가게를 갔다가 이제 쇼핑센터에 갔더니 눈이 가렵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부터 계속 눈이 불편했었는데 와, 이 커큐민 오리진을 제가 세 포씩 하루 오늘 제가 5번을 먹었거든요. 와, 이 흰자가 이게 그냥 제가 이게 이 흰자가 눈 밖으로 넘쳐났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었거든요. 토하고 설사하고 누워가지고 있어도 이게 진정이 되질 않았는데, 정말 이 커큐민이 이것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오리진이 이런 것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레르기에 정말 대박인 제품이죠. 그러면서, 우리 국제면역 양리학회지도 올라가 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가격면을 따지시면서
저희 인큐텐 제품과 아닌 제품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냐면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거 여기 싼 거 싼 거 싼 거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한테 그냥 설명을 했더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역시 보여줘야 알 수 있구나 해서 이게 요 프레임 하나가 그분들한테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제품 없이 못 사는 분이시죠. 오리진을 정말 이분이 대단하세요. 본인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먹을 돈이 없으셨었는데, 뭐, 60대 어떤 남자가 손해 위축증을 앓고 있다고, 이제 남편은 먹고 싶은데, 와이프가 안 준다고, 불쌍하다고 그분한테 퍼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여름에 코로나에 걸리셨더라고요. 오리진이 없어서 걸렸다고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오토십을 본인 거, 딸 거, 남편 거, 이거를 한꺼번에 쫙 해놓으시는 거예요. 없어 봤더니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인큐텐 제품으로 이렇게 다리도, 와, 이 휘어졌던 다리가 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펴지는 역할도 인큐텐 제품으로 가능했고요. 저희 이제 요거는 집에서 이제 저희 둘째 아이인데 자꾸 제가 강의에 자기들 얘기를 하면 뒷담 깐다고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짝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게 그냥 이게 요즘 아이들이 뭐예요? 운동 부족이잖아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무릎에 연골이 찢어졌다고 해서 병원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병원에서 아니 왜 무릎이 그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찢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병원 그 여기 순천향대학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게 운동을 한다고 찢어질 수도 있지만 요즘은 운동 부족이신 분들도 이게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 찢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바로 집 앞에 이제 병원을 갔는데, 네, 바로 자기네 병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는 수술할 수 없다. 이게 왜냐면 너무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수술할 수 없다라고 해서 빨리 대학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오전이 아니라 이제 점심시간이 넘어갈 때쯤이었었거든요. 그랬더니 대학병원에서는 어때요? 네. 벌써 이미 진료가 끝났대요. 의사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없대요. 그렇다고 기다리래요. 그 진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안 되고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을 갔는데 그 안에서 되게 아파하더라고요. 이게 디디지도 못하게 아파하는데 우리 엄마 말은 조금 듣진 않지만 이모 말은 또 철석같이 믿고 이제 콜라겐, 조인트, 오리진을 먹고 병원에 가서 그냥 또 안 된대요. MRI도 입원해서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원해서 찍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행히 3일 만에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이게 연골 찢어진 게 복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나 봐요. 이제 자기들은 이게 찢어져서 수술하고 재활까지 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2명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3일이었지만 이제 모든 이제 기부스까지 끝나는 데는 2주 이상 걸렸거든요. 6개월하고 2주면 제가 봤을 때는 재활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든 거보다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는 이걸로 연골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거 너무 비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개월 동안 고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싼가요? 네, 전혀 안 비싸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 있을 때, 네, 2014년도, 네, 완전 갑상선 항진증은 급노화가 와요. 네, 이렇게 급노화도 다시 역행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우리 파킨슨 환자 사례죠. 오리진을 이제 이우송 박사님을 처음에 이제 이분이 만나러 갔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우송 박사님이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는 도파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의 약보다는 이제 오리진에 집중을 하셔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안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그한 이게 직업병이시거든요. 이분이 일했었던 환경에서 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파킨슨 아니면 뇌졸중이라는 질병을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과 그때 같이 이제 병원에 가셨던 5명 중에 이분만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요양병원에 가셨거나 아니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거나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그 다음 이거 보세요. 진짜 지금 다리를 절면서 오셔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었는데 지금은 맨날 카톡 사진에 등산하는 사진만 올려오시더라고요. 진짜 대박인 제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아까도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 중에 뭐가 있었어요? 당뇨병 거짓말이 있었죠. 인슐린 주사는 오히려 건강을 더 악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15에서 9.9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자기 병원에서는 정말 화를 내요. 그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이렇게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병원 오지도 말라고 하면서 정말 막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왜 그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게 힘들고 그냥 약으로 먹는 게 편하시냐면 이게 저혈당이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혈당 때문에 운전하다가 사고 나시는 경우도 몇 번 있으셨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미뤄달라고 해도 병원에서는 그럴 거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우승 박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슐린 주사보다는 그 코르솔큐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은 변비가 있으시니까 변비에 더 포커스를 두시기 때문에 아직 코르솔큐민에는 포커스를 두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상현 사장님 1등 하신 분. 와, 이번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도 이렇게 가슴이 많이 나오면 유방암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아시는 분 남편 같은 경우도 다낭에 계시는데 잠깐 우리나라에 와서 수술을 하고 가셨대요. 유방암 수술, 초기 수술을. 그것처럼 이분 정말 대박이시죠. 예, 옛날 사진도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건강, 그리고 엑스포뮬라인데 이게 그냥 장 건강 증진, 뭐 면역력 강화, 대사 건강, 뇌 건강, 뭐 GLP-1 트리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증상이 가장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도 우리 이번에 세미나 때 얘기를 하시는 그 홍우종 소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뭐 나머지 좋아진 것도 그때 얘기를 했지만 저도 집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등산도 많이 하고 러닝도 하다 보니까 발에 티눈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홍우종 소장님 강의를 듣고 와서 보니까 정말 제 발에 났었던 티눈이 없어졌더라고요. 다 경험 다 있으시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왜 이 단수해지방 엑스포뮬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금 먹거리가, 이제, 저도 이제, GMO 책, 네, GMO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의 DNA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의 DNA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인간은 왜 장내 미생물과 공생을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된대요? 인간은 미생물에게 먹이를 공급해야 된대요. 미생물은 인간에게 영양분을 제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협조하는데 이렇게 1500만 년, 1500만 년 전에 공생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때요? 네. 1도 주고 있지 않잖아요. 인간의 유전자는 1500만 년 전 그대로인데 장내 미생물은 불과 50년 만에 완전 바뀌어 버렸대요. 어떻게? 미생물 먹이는 1도 주지 않는 걸로. 우리가 네, 미생물과 공생 관계를 맺었지만 네, 배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보면 저도 진짜 안타까운 게 와,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정말 심각한 거예요. 큰아이 같은 경우는 ADHD 약을 먹이지 않으면 그 학교에서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라고 해서 꼭 약을 먹였는지 안 먹였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4살밖에 안 되는데 욕하는 틱 보셨어요? 그냥 욕을 하거든요. 4살짜리가. 네. 이렇게,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 신생아 변비였었어요. 장내 미생물이 태어날 때부터 좋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먹이를 주지 않았더니 점막을 먹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질병을 선물로 해준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서 끝나는 우리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를 떠나서 우리 이제 코스메티컬. 진짜 저희 화장품이 정말 이런
꼭 이런 그 블랙헤드나 이런 부분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네, 이렇게 발효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수돗물에서 보면 이제 냄새가 정말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나도 그냥 썼지만 지금은 어때요? 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뭐 우울증, ADHD,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이런 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우리가 먹게 되면 이게 어디로 나올 것 같아요? 네, 대소변으로 나오죠. 대소변으로 나와서 생활 하수에 그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정화를 하지만 이 마약 성분은 정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수돗물에 이렇게 4년 새 껑충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뭐가? 마약 성분이. 그냥 지금 뭐 어디가 모여서 이제 마약 환각 파티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스스로 먹고 이제 스스로 마약에 취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큐제로 싱크 정수기 반드시 필요하겠죠. 먹는데. 네, 그리고 보상 플랜.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봐야 그죠? 내가 받아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고 계산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쉽고 간단한 보상 플랜, 공정한 보너스 분배, 그리고 누수 없는 AI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공정한 보너스 분배에서 주려고 어디까지 갔어요? 네. 우리 여기까지 갔잖아요. 공정한 동정하게 주려고. 엘리트 골드까지. 예. 없던 것까지 만들어서 이제 그전에도 가져가기 쉽게끔 중간 사업자들도 중간 계급에, 직급에 있는 분들도 가져갈 수 있게 해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힘드니까 조금 더 이제 쉽게 만들어진 게 리더십 보너스에서 엘리트 골드라는 직급이 다시 한번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차차 내가 하나씩 더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 비전이 필요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1%가 오리진을 먹는 그날까지가 지금 인큐텐의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1%가 먹는 그날까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하는 것인데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앙이란 우리가 신앙을 믿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뭐 얼마나 많아요. 네, 기독교, 불교, 그죠? 도교, 유교 이렇게 많이 믿지만 이런 신앙은 소망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아직 보지 않은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래요. 이게 신앙이래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걸 소망하고 있을까요? 어떤 걸 확신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보지 않은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는 뭘까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약간은, 항상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두려움, 그쵸? 이제 뭐 수치심, 이런 낮은 단계에서 제가 확신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저를 점검하게 된 게, 내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에 보여주고 있는 이 사실이 이걸로밖에 나와 있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내가 가져가야 될 신념은 어떤 걸 가져가야 되겠어요? 네, 확신, 믿음. 내가 꼭 될 거라,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거라는 확신, 믿음을 계속해서 내 잠재의식에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가지면서, 정말, 지금의 나의 문제가 아니고 디딤돌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시스템은 이거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룰 생각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목표를 이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계획 실행을 더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목표는 잃어버리고 항상 계획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장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목표는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목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만 가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오늘 실행을 했느냐, 못했느냐로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 뇌가 초당 1100만 가지의 정보를 받아들인대요. 1100만 가지. 초당. 그 중에
40가지를 제외하고 1100만 가지에서 40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필터링 한다고 한대요. 사람은 사실 어떤 사물이나 무엇을 보더라도 사실은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쵸? 제가 보는 게 다르고, 우리 전현무 사장님이 보는 게 다르고, 우리 권혁진 사장님이 보는 게 다른 것처럼 우리는 초당 1100만 가지를 보여주지만 내가 알고 있는 40가지 빼고는 다 필터링 하기 때문에 모두 보는 게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세상을 경험할 수가 없대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무언가 성과를 이뤄낸 과학자, 그쵸? 소설가, 예술가 이런 분들이 생각한 대로만 세상을 경험한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성공하신 우리 대표님들만 이렇게 생각한 대로 세상을 경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내가 성공한 생각. 그쵸? 이거를 끊임없이 나한테 상기시키고 내 잠재의식에 각인을 시켰을 때, 와, 나도 그런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시스템, 이렇게 줌 미팅, 오픈 미팅 참석을 하시고 제품 애용 100%를 하시면서 우리 이제 10월 달에 있는 세미나 랠리 1박 2일에 다 참석을 하셨을 때 이런 게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15일, 나와 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밤에 내 잠재의식 속에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된 강선희,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된 전현무 사장님, 권혁진 사장님, 주갈리나 사장님을 상상하면서 모두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되는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